예를 들어서 뭐 기침을 되게 심하게 한다든지, 뭐 밥을 잘 먹던 애가 식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이제 기절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집 앞에 동물병원을 갔는데 청진상에서 잡음이 들리니 심장 초음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이제 보호자분들도 인터넷 사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접혀져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약을 저희 아이가 약을 언제부터 복용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D동물의료센터 원장 이민수입니다. 1차 지역 병원들에서 다루기 어려운 뭐 종양 환자라든지 아니면 뭐 골절, 그 다음에 뭐 디스크 뭐 이런 환자들이 많이 내원하고 있고요. 심장병을 가진 환자들도 저희 병원에 많이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소형견들에서 심장병이 많이 발병을 하고 있고요. 말티즈, 포메, 뭐 치아와 이런 애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증상을 나타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최근에는 어떤 이제 검진상에서 이상을 발견하시고 초음파 검사를 하러 내원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보호자분들도 인터넷 사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접혀져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약을 저희 아이가 약을 언제부터 복용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심장병은 선천적인 경우와 이제 나이가 들어 생기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주로 있는데요. 선천적인 부분은 주로 구조적 기형이나 결함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 병원에서 많이 시술하고 있는 동맥관 개존증이 있고, 심방이나 심실의 중격 결손 같은 구조물들의 결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후천적인 심장 질환은 이천파막 폐쇄 부전증이나 폐동맥 고혈압 같이 나이가 들어감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적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시술을 많이 해줍니다. 동맥관 개존증이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막아주는 시술을 하는 거고, 판막 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적 접근이 아무래도 용이하지 않다 보니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심장약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강심제라든지 혈압약, 이뇨제라든지 그 외에 또 다른 약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아이한테 맞는 증상이랑 단계에 따른 약을 사용을 합니다. 심장병을 가진 아이들이 뭐 갑자기 급사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 제 경험상 심장병이 있어서 치료를 계속 받는 애들이 갑자기 뭐 오늘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가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짜 나빠지기 전에 하루 이틀 사이에 증상이 되게 급격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침을 되게 심하게 한다든지, 뭐 밥을 잘 먹던 애가 식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기절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계속 증상을 보이다가 확 나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 증상이 있을 때 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저는 좀 더 확률적으로 아이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을 내원하셔서 뭐 물이 빠지는 주사 처치라든지,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산소 케이지를 많이 구비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산소 케이지 안에 아이들을 좀 넣고 호흡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 경우에 실신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머리를 다치지 않게 좀 약간 부드러운 곳에 누워 주시고 심장을 좀 마사지 해주신다든지, 그 순간이 지나면은 좀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심장병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은 영양제를 먹이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영양제가 아예 효과가 없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약이랑 영양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영양제는 영양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약은 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약을 먼저 먹이시고 영양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초기 심장 질환에서는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아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집에 손님이 오고 애가 너무 짖고 흥분해서 뭐 가급적이면은 외부인이 오시거나 뭐 데리고 나가시는 거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위나 뭐 이렇게 간단히 집에서 미용해 주시고 아이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겨울에 심장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추운 아침이나 저녁 때 산책을 또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너무 추운 아침이나 저녁 때는 산책 데리고 나가지 말고 좀 따뜻할 때 데리고 나가세요 말씀도 드리고, 갑자기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고 추워지면은 뭐 애들이 호흡하는 데 있어서 갑작스러운 이제 기관지 자극이나 찬바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오면서 기침도 더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사례가 다르긴 하지만 사람도 보면은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는 갑자기 추운 환경이나 오히려 오존에 나가거나 이럴 때 갑자기 아파서 쓰러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심장병을 복용을 하면은 이제 평생 복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물론 심장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사실은 많이 들고 보호자분 부담 느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병원을 너무 늦게 내원하거나 너무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내원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어쨌든 치료할 수 있는 시기나 약을 이제 바꾼다든지 약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이 모니터링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동물병원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자주 오시거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저희들도 막 올 때마다 이런 검사를 다 하진 않거든요. 약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이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선택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가 사실 이제 대부분이니까 상담을 좀 충분히 하시고 이 아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한테는 그 여생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남진 않거든요. 평생 관리하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포기하시기보다는 남아있는 동안이라도 아이 좀 편하게 해주고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관리하시는 데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